안녕하십니까. 공대 출신 마케터 양재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이크라는 필명을 쓰고 있는데요. 제2의 인생을 제이크라는 이름으로 더욱더 박진감 넘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얘기들은 도전과 실패, 이 두 가지를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성공은 그 뒤의 얘기인데요. 오늘 가장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 집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도전을 해야 실패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취업 때 겪었던 취업의 많은 실패담들을 오늘 얘기 드릴 건데, 물론 연령대가 다양해서 취업과 조금 연관이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라든지 딸 혹은 손자들이 앞으로 취업이나 도전을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대 출신 마케터로 여러분들 집에 하나 정도는 있을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회사를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서류를 한 100번은 넘게 써봤는데 붙지를 않고 떨어지는 것도 너무 많았고, 서류를 힘들게 붙으면 그 다음 넥스트, 이제 막 필기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 필기시험도 떨어지는 경험도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실패에 대해서, 그것도 취업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젊은 친구들 앞에서는 제 실패를 정말 너그럽게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나의 실패를 한번 봐라 라는 얘기들을 중심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새 취업이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요새 챗GPT, 인공지능, 여러 가지 복잡한 새로운 세대, 거기에다가 2년의 공백기 코로나로 또 취업이 더 어려워진 사회가 됐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회사는 참 빌어먹을 경력 같은 신입을 또 뽑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 당장 경력을 만들 것들이 없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되게 취업이 어렵다라는 건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잘 알고 있을까요? 제가 실패를 100번도 넘게 해봤기 때문이거든요. 서류를 쓰면 유능한 인재인데 도대체 왜 기회를 못 들여서 아깝다, 이런 얘기들이 문자나 메일로 오게 되면 제 마음과 심리 상태는 그냥 과자처럼 그냥 부스러지게 돼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친구들도 그렇게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100번 쭉 넘어가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제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아요. 계속 실패를 하면 어떻게 보면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고요, 주식의 실패도 있고요. 예, 제가 요새 좀 주식의 실패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아픔을 좀 갖게 되는데, 그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면 더 깊게 바다 밑으로 제 마음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너무 우리가 사회 속에서 너무 강하게 압박하고 우리 자신에게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도 나는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내 자신은 그래도 실패했지만 도전을 했다라는 것에 좀 더 포커싱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면, 비록 취업에 대한 얘기지만 좀 다른 세대와 얘기지만 함께 공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잘 알고 10년 전에 저로 돌아갔을 때 보면 제가 취업을 못했던 이유는 정말 단순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좋은 학교, 명문대학교, 그리고 매년 이제 대한민국에서 열강이 되는 영어 점수가 부족했고, 자격증도 저는 이제 운전면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하고 나서 서류를 쓰고 도전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선배님이 저랑 그렇게 차이가 다르지 않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서류를. 그것도 큰 기업에. 이걸 보니까 새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사는 사람이 필요할 때 뽑는 거구나. 내가 필요할 때 도전하는 게 아니구나. 나는 그럴 때 한 번의 기회를 놓치는구나. 1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서류를
뭐 준비가 안 되는데 그냥 쓰는 거예요. 때로는 회사명을 틀리게 쓰기도 하고 맞춤법을 틀리게 쓰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일단 쓰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일단 쓰고 보자. 저지르고 보자. 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100개가 넘는 서류 중에 붙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무턱대고 준비만 했다라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없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 그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자격증 따야지, 언제까지 점수 따야지, 엄마 나 이거 학원비 줘, 이렇게 언제까지 할게 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근데 서류가 붙는 회사들이 생기더라고요. 내 인생을 바라봐주는 회사가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저지르고 봐야 된다. 마음속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지금, 조금 나중에, 내년부터, 다이어트? 내일 모레부터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건 채용 설명회 및 그 회사를 직접 방문하자였거든요. 제가 이 강남 근처에는 이제 도곡 근처만 가면 쪽집게 과외 선생님들이 정말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해야 좋은 회사를 갈 수 있는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거기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밑에 자녀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대학생 친구들이 있다면 채용 설명회를, 서울에 있는 채용 설명회를 가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채용 설명회에는 인사 담당자가 있죠. 어떤 사람을 뽑는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원하는지, 쪽집게처럼 당신이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답변해주는 과외 선생님이 서울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앉아서 컴퓨터로 서류 접수를 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는 특별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예로는 저는 예전에 방송 쪽을 가고 싶어가지고 주식을 샀었어요. 주식을 가서 주주총회를 갔더니 가만히 보면 이제 대표님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대표님한테 제 서류를 직접 전달해서 최종 면접까지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채용 설명회나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한 종착역을 직접 가서 행동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취업의 세 번째 노하우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직접 제출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대학교 4학년 때 가고 싶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모바일 비즈니스 회사였는데 정말 가고 싶어서 자격증도 따고 이 회사 하는 교육도 다 듣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와, 엄마랑 같이 소리 지르고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미친 듯이 준비했어요. 일주일 동안.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결과는 똑 떨어졌어요. 그때 정말 화가 나고 좌절감이 막 떨어지는데 하루 정도 화가 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 서류 필기 점수로 나의 열정을 평가할 수가 있을까? 아니, 나 분해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어.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의 서비스에,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루 밤을 새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칼라 프린트로 투명 케이스에 하나하나 넣고 퀵으로 대표님한테 퀵으로 쐈습니다. 왜 퀵으로 쐈냐? 누군가 받아야 끝나거든요, 서비스가. 실제로 보내고 나서 이 회사를 8100번 버스를 타고 내려서 회사를 쭉 보고 그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따랑따랑 전화가 오게 됩니다. 제이크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받은 문서 잘 받았습니다. 면접의 기회를 드리도록 저희 내부 인사팀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때 제가 버스에서 후! 라는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미친 닭살이 돋는 것 같았고요. 내가 어떻게 한 회사의 규칙을 다 갈아엎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날밤을 산 채로 1박 2일 합숙 면접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전 신났죠. 이미 떨어졌던 사람인데 패자부활전을 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최종 면접까지 스무스하게 가게 됩니다. 최종 면접에서 임원의 평가는 어디서든 열정적으로 뭐든 할 놈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12월 24일 날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똑 떨어졌습니다. 네, 그날 정말 죽고 싶었을 정도로 슬펐고 마음이 부서질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그때 너무 화가 나고 힘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경험이 정말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냥 실패했다. 에이, 젠장. 이렇게 했었다면 그냥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제가 끝까지 도전하고 끝까지 노력하고 열정적인 도전이 한 회사의 취업 규칙을 바꿨고 저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줬습니다.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이 세 개는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때 실패를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에 노력을 해보셨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라면 취업이든 하고 계신 사업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든 어떤 목표든지 저는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를 응원하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